미국의 관세 조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특히 중소 중견 기업들은 어려움이 더 큽니다. 이 회사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미국의 관세 조치 내용을 잘 몰라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 산업 현장을 찾은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이원희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가 중소 중견기업에게는 더 어려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컨설팅이 시행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 찾아가는 수입기자 컨설팅은 최근에 미국이 8월 18일 날 232조 파생 상품을 대폭 확대해서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수입기자 컨설팅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복잡한 232조 파생 상품 신고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중소 중견기업 기업인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미국 통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고 통관 서류 작성할 때 유의사항 등을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안내하고 상담하는 행사입니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예. 네, 이 미국의 파생 상품 추가 확대 조치에 따라 이번 컨설팅이 시행이 됐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눈길을 끄는 부분이 창원에서 진행이 됐다는 점이거든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 창원은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종이 밀집한 제조업의 메카입니다. 예. 특히 2,600여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만큼의 근본 파생 상품 확대 조치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특히 대면 컨설팅이 상대적으로 쉬운 수도권하고 달라서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라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대면 컨설팅이 어렵다는 점도 저희가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창원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창원상공회의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큰 도움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대한상의, 창원상의, 기계산업진흥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없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솔깃하게 들리는데 그렇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알찰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수입 규제 컨설팅, 수출 규제 컨설팅 어떤 부분들의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찾아가는 수입 규제 컨설팅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한상의가 하고 계시는 중소 중견기업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저희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미국의 232조 품목관세, 파생상품 관세, 그리고 상호관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클라이맥스인데 기업들이 현장에서 자주 직면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간의 1대1 대면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1대1 대면 컨설팅에서는 특히 232조 파생상품과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 철강, 알루미늄 함량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리고 HS 코드를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그리고 증빙 서류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그리고 통관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원산지 표시나 원산지 증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밀착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 이 파생 상품 추가 확대 조치가 이루어진 분야가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인데 철강 같은 경우는 한국의 수출 효자 품목인데 이번에 미국의 관세 조치로 좀 타격이 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파생 상품까지 추가 확대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이 고율 관세를 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치를 강화하면서 올해 3월부터는 철강, 알루미늄이 포함된 파생 상품이라는 컨셉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량에 대해서 처음에는 25% 부과하다가 6월 4일부터는 이를 50%로 상향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8월 18일부터는 냉장고, 변압기, 트랙터, 엘리베이터, 전송 케이블과 같은 407개의 철강, 알루미늄 관련 파생 상품을 대폭 늘려가지고 이 품목에 대해서도 철강, 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동일한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바뀐 부분들을 보니까 엔진과 엔진 등 파생 상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범위가 넓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해당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도 같이 해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 측 조치에 따르면 철강이 제품에 포함된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에 대해서는 50% 부과하게 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굴착기의 철강 함량이 60%로 가정하게 되면 60%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상호 관세율 15%를 적용하는 식입니다. 아,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미국이 2, 3위조 부과 대상 파생 상품을 확대하면서 절차와 내용이 대단히 복잡해졌습니다. 예. 예를 들면 철강, 알루미늄 2, 3위조와 자동차 부품 2, 3위조가 중복 부과될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2, 3위조 관세율인 25%만 내면 됩니다. 이걸 모르시는 어떤 중소기업은 자동차 부품 2, 3위 관세율 25% 내시고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관세율은 50%를 추가로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예. 나아가서 철강과 알루미늄 원산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러시아산으로 간주해서 200%의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네. 공급업체를 통해서 러시아 어디에서 녹여서 만든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철강 알루미늄 원산지를 모를 경우에는 러시아산으로 간주한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 그렇게 나온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 하루가 다르게 지금 이제 통상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수입 규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밀착 상담이 진행되는데 상담 내용에는 또 어떤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네, 이번 1대1 컨설팅에는 사전에 컨설팅 신청한 10여 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밀착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그 우선에 철강 알루미늄 함량 계산, HS 코드 분류, 증빙 서류 마련 및 통관 서류 작성 방법, 그리고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별로는 수출 제품에 대한 시각적 자료, 회사 내부에 자재 명세서, 송장 등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컨대 주물을 통해서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 주물에 포함된 철강 알루미늄 함량을 포함해야 하는가? 예. 그렇죠. 아니면 예. 주철을 사용하는 경우에 주철 전체를 함량으로 신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철에 포함된 철강제만 함량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혹은 각 부품을 조합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개별 부품에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 함량도 신고해야 되는지 이런 상담이 있었습니다. 예. 핵심만 말씀드리면 2, 3위조 파생 제품은 직접 포함된 철강 알루미늄 함량을 계산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예. 주물은 제작 과정에서만 사용이 되고 최종 제품에 포함이 안 되었다면 신고하실 필요가 없고 부품이나 주철의 경우에는 철강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송장 등을 통해서 함량을 계산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컨설팅 신청 기업과 1대1 밀착 상담을 할 때 받는 그런 내용들, 그렇게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소 중견 기업 맞춤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 대상으로 수입 규제 대응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중소 중견기업 대상 수입 규제 대응 사업은 반덤핑, 상계 관세와 같은 각종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서 중소 중견기업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로펌이나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예컨대 미국이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고 치면 답변서 제출이나 공청회 참여 등은 중소기업이 잘 모릅니다. 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 등을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심화 컨설팅의 경우에는 매출 1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 무료로 지원을 받게 하고 있고 매출의 구간별로는 자사가 좀 부담하는 조건으로 2,500만 원 규모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 외에도 2, 3위조와 같은 새로운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받으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 이게 보니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보가 곧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원이 절실한 부분도 있을 거고 애로사항도 그만큼 많을 텐데 네. 향후 앞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정들을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중소 중견기업 그 컨설팅 사업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보호무역주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완전히 그 트럼프 행정부의 펄러시를 카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격한 확산형 통상 환경 속에서 기업이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대응 영역을 강화하려면 1대1 수입 규제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서 개편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큰 방향으로는 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도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네. 또한 반덤핑 마진 산정과 같이 특화된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지원하는 포커스 컨설팅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 네. 약간 제가 전체가 다 무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00억 원, 매출 1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이제 무료로 받으시고, 네. 그 위에 매출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의 부담이 좀 있습니다. 있다. 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정정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는 있지만 어려운 부분들도 또 계속해서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분들에게 어떤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최근 트럼프 이기 행정부 등장 이후에 그 보호무역주의가 극도로 확산되고 있고 또 하나가 WTO 체제가 지금 사실상 와해되는 뉴노멀이 그렇죠. 지금 네. 상시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그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굉장히 애로가 많을 거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관세 및 수입 규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업 현장을 찾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수입 규제 컨설팅을 릴레이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나아가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비해서 관세 협상 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어제도 발표되었지만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와 산업 경쟁의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이원희 과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